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전일 뉴욕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미국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타깃이 실적 쇼크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월마트의 실적에 이어서 타깃의 실적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요인이 무엇냐? 이걸 좀 보니까 연료비와 인건비의 증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있는 플레이어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잠깐만, 이건 인건비 부담은 저 월마트 타겟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텐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인건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갉아먹을 것이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투매 현상이 발생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공포가 점점 올라와서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가격 전가가 가능하든가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면 그러한 회사들은 나쁘지 않게 가격 방어 후에 남들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면 꾸준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요거를 계속해서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119.59달러, 마이너스 2.5%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혼조에 달러 혼조 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금 봤던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뉴스로서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향의 가장 큰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러시아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어떠한 호재가 나올지 그게 좀 완화를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지 요거는 뉴스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일단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금리 인상이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줄 것이다라는 변수 역시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보기가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냥 보수적으로 보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이 이러한 시장의 악영향을 모두 이겨나갈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이런 쪽 그런 쪽은 괜찮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자, 이게 주택 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착공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판매 역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가격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한국 역시 여기에는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유로존의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비 7.4%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EU 집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목줄이 잡혀갖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크잖아요. 거기에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의존을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 요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금리 인상을 ECB에서도 곧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나씩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50bp를 인상을 하느냐, 25bp를 인상을 하느냐, 요 이야기가 되게 화두에
떠오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한국은 어떤 식의 영향을 받을지 이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성장률은 이러한 시장 자체를 이겨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린 에너지, 슈퍼사이클 온다라는 전망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폐배터리, 폐기물, 리사이클링 이외에도 수소나 원전 다양한 부분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자, 요거 꼭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납품 단가 연동제를 한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납품 단가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최저점을 찍고 있는 납품업체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요거 감안하시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5 장비 업체 요것들도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오염수 끝내 바다에 뿌리겠다는 미국의 요 의견 있었죠. 자,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텔레그램에 시장 시작 전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텔레그램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시장 정리 마치고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현재 오늘도 조금 빠지나 싶더니 바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더욱더 향후 지금 기대가 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나온 뉴스부터 살펴보자면 야, 이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린 에너지 투자 슈퍼사이클이 온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면은 지금 이쪽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딱 떠오르잖아요. 간단하게 지금 에너빌리티가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큰 틀만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뭐 가스터빈이 있겠죠.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 발전보다 보다 친환경적이다라고 해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결국에는 수소까지 엮어갖고 확실하게 미래 산업으로 연결을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소 산업 요것만 이제 보더라도 매우 좋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 그쵸. 풍력 발전이 있죠. 국내 1등 사업자이며 해외 쪽으로도 매출을 조금씩 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원전 부분이 되겠죠. 지금 당장 원전만 놓고 본다면 수주 물량을 봤을 때 가장 크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 중에서도 아마 3등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사업 자체가 친환경이고 그리고 향후 미래를 보기 너무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으실 테니까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을 보자면 역시나 요 가격대는 외국인과 기관이 봤을 때 매우 싸다라고 느껴졌나 봅니다. 빠지자마자 바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가격을 반등시켰네요. 그러면 우린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요 가격대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굳이 뭐 매도보다는 조금 더 이 수급이 계속 연결이 된다면 홀딩을 하면서 보면 좋겠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단기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한 자리를 좀 살펴보면은 아, 이평선이 조금 위에 있긴 하지만 다음번 상승 여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다면 요렇게 쌍바닥도 기대가 되겠네.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21선 뚫어주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방향 자체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큰 흐름도 한번 보면 요걸 한번 그려볼 수 있겠네요. 자, 어깨 역헤드앤 숄더 나오죠? 자, 그리고 위쪽부터 요 추세 라인들을 한번 내려 한번 본다면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이렇게도 하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냥 이건 취향에 맞춰서 가면 돼요. 전 개인적으로 요거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뚫어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 22,000원 부근까지는 이렇게 퉁하고 튀어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이제 22,000원 부근 이상을 뚫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큰 그림과 엮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걸 본다면 여기 부분만 보는 거지만 여기를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베스트의 그림은 22,000원을 뚫고 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는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매물대를 살살 녹여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었으니까 다음번에 바로 뚫어주면 너무 좋고 안 되더라도 여기서 버텨만 준다면 다음번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다면 여기 한번 보고 여기도 뚫어주게 된다면 최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제 개인의 의견이긴 한데 저는 충분히 이렇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 한번 이 생각을 하시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이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때 후성 이 딱 한 종목 말씀드리면서 강조했죠. 이거 너무 싸다. 올해 실적 대비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장기적으로 봐도 되니까 요거 한번 우리 시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도 안 돼 갖고 급등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클라우드 쪽이었는데 저 결국에는 한글과 컴퓨터 오늘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5월 11일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DDR5 오늘 고점 뚫고 쭉쭉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저께였나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직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쪽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쁜 거를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소개시켜드리니까 치킨 하나 가격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잘 한번 헤쳐나가 보시죠. 자 이렇게 멤버십 고민 있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까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